맛있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회복에 좋고요. 이봉규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총선을 얼마 앞두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요즘은 국회의원이라고도 하는데 국회의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한 판이 나왔는데요. 300명 중에 한 명 아니라 한 명이 헌법기관이고요. 한 명이 어마어마한 일을 4년 동안에 저지를 수 있습니다. 나라도 팔아먹을 수 있고요. 김정은한테 나라 갖다 바칠 수도 있습니다. 한 명이요. 민주당이 그런 것도 있지만 한 명의 의원이 중요한 게 윤미향. 이거를 국회의원으로 만든 민주당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는 지금까지 우리 사법질서가 검찰, 그 다음에 법원은 이제 물론 김명수의 법원이었으니까 이게 아직까지 정리 안 되고 있는데요. 윤미향이 아직도 국회의원이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무슨 짓을 벌이는지 계속해서 돈을 위안부 할머니 등쳐먹고 그렇게 돈을 뜯어내고 그런 비리를 저지르고 국가의 해악인 이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비스무리한 일을 엄청나게 저지르는데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데요. 엄청난 일을 해댔습니다. 국회에서 토론회를 주최했는데요. 평화를 위해서라면 북한의 전쟁관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나오는 토론회를 주최를 해서 이거를 선거 앞두고 말하자면 간첩들, 주사파들, 그 다음에 북한에 있는 김정은을 향해서 울부짖으면서 뭔가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어저께 윤미향이 주최한 공개 토론회에서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이랍니다. 그래서 북한이 전쟁으로라도 통일을 결심한 이상 우리도 그 방향에 맞춰야 된다. 이런 발언을 나왔어요. 이건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대놓고 하는 겁니다. 언제? 선거 앞두고. 이런 거 얘기하면 선거 떨어질 텐데 아니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사회나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북한이 전쟁을 결심한 이상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된대요. 그리고 북한이 전쟁하자는 거는 정의의 전쟁관이래요. 정의. 바를 정자, 의로울 의자. 정의의 전쟁관이래요. 이런 놈들이 미친 게 아니라 김정은이 똘만이에요. 이거는. 김일성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친 게 아니라 걔네들 사람이에요. 이거는. 야,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이 어떻게 나왔어요? 지난달에 우리를 지향하는 동족 관계가 아니고 적대적 교종국 관계로 이제 재규정했잖아요. 그러면서 유사시 핵을 동원해서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발을 맞춘 거예요. 우리 김정은 장군님께서 대한민국을 전쟁으로 핵을 사용해서라도 평정해야 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보조를 맞추겠습니다. 장군님 충성 빨리 넘어오시라요. 장군님의 전쟁은 정의 아니겠습니까? 남조선 괴뢰 도당들을 이쪽에서 물리칠 테니 걱정 말고 넘어오시라요. 쏘시라요. 우리는 그 전쟁을 정의로 받아들이고 북조선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게 통일이라면 그게 정당합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야, 윤미향이 주최한 겁니다. 여기서 이 발언을 발제를 한 사람이요.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 하나 이사장이라고 하는데 김광수 이 사람 조사해봐야 돼요. 무시무시한데 여기 참여 단체들이 단체 하나가 아니라 윤미향이 쭉 끌어모았습니다. 결의 하나 벌써 단체 이름이 기가 막히죠. 결의 하나 이 북한식이잖아요. 단체 이름을 써도 북한식으로 써요. 결의 하나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운동 시민연대 벌써 단체 이름이 딱 나오죠. 전대협 동회 이거 전대협은 잘 알려져 있고 남북민간협의회 민족위원회 등 20시민단체가 공동 주최하는데 윤미향 의원실 주최로 이렇게 국회에서 했습니다. 다른 데서도 아니고 국회에서 공개 토론 지들끼리 쑥덕거리는 게 아니라 공개 토론에서 이런 발언을 작심하고 했다. 선거 전에. 야
그러면서 이럽니다.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통일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 결과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된다. 이거 완전히 김정은 이거 완전히 대변인이네. 야,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에요. 최후의 방법이지만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수용은 어떤 수용? 북한이 전쟁 일으켜서 북한이 먹으라고 들면 그 수용해서 북한하고 함께하는 통일 나쁘지 않다 이거야. 그러면 전쟁 안 벌어지지 않냐 이거야. 한 번 전쟁으로 북한이 우리를 먹으면 북한 체제가 되는데 무슨 전쟁이 벌어지느냐. 그게 통일이다 이거예요. 그게 정의다 이거예요. 야, 이게 평화관이래요. 평화관. 비굴한 평화관을 넘어서서 아예 김정은에 갖다 바치는 평화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 한 수를 더 뜬 거예요, 지금. 와, 엄청난데요.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내재적 접근법을 북한 입장에서 내재적 접근법을 한 것이다. 변명을 하는데 내재적 접근법을 하면은 그 내재적 접근에 북한 입장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재적 접근이란 얘기 안 하고 북한의 입장이란 얘기 안 하고 이걸 정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내재적 접근이라고 그래. 내재적 접근을 얘기하려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북한 입장은 그렇다. 김정은 입장은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김정은이 핵 쏘는데 우리가 가만히 방관할 수 있느냐. 우린 한미동맹의 굳건한 억제력으로 핵 못 쏘게 막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든지 그게 아니면은 지들 주사파 주장이라면은 김정은 입장은 이런데 우리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거나 중국하고 합치자거나 그 주사파들 입장이 최소한 그렇게 나가야지. 내재적 입장이라면 중국 편을 든 러시아 편을 든 북한 편을 들든 북한의 입장은 이런데 우리는 그럼 북한하고 같이 가자는 둥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핑계거리로 내재적 접근을 한 거래요. 요놈들이 항상 이랬거든요. 이재명도 항상 그럽니다. 주장으로 막 던져놓고선 논란이 되면은 다른 얘기로 싹 뒤집어. 박근혜 대통령이 존경한다고 그랬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이재명의 주사파들 그다음에 이 좌파들 양아치 좌파 이 전유물이에요. 논란이 되면 슬쩍 바꿉니다. 내재적 접근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북한의 입장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 네 입장을 얘기한 거 아니야. 네 사상을. 그러면서요. 북한이 이제 80년 동안 이 평화통일운동의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넘어서는 평화통일운동을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국가보안법 핑계에 숨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무슨 내재적 접근이야 이게. 분명히 얘기했잖아. 네가 임마 국가보안 넘어서서 평화통일운동으로 해야 된다고 네가 얘기했잖아. 국가보안법 없애라는 얘기 아니야. 그리고 이 김정은식 평화통일에 우리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국가보안법 핑계 대면 안 된다고 네가 얘기했잖아. 야. 그런데 이게 국회 회의장에서 이런 발언이 나오면은 항의하는 사람이 있거나 주사파래도 이거 너무 북한의 전쟁관에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 나갔어요. 그런 발언 자제해 주세요. 이런 제지나 항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15분 동안 이 사람이 떠드는데도 발제를 하는데도 그런 제지 항의 하나도 없고 오히려 발제 끝나니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놈들이 다 이런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왜 이럴까요? 이 논란이 될 거 뻔히 아는데 왜 이럴까요? 충성맹세하는 거예요. 충성 경쟁. 어디다가? 김정은이한테. 김정은이 전쟁 일으킨다고 선언했으니까 여기서도 화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핵으로라도 남한 먹어버리겠다고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거기에 화답하는 거예요. 남한은 준비되어 있다. 남한의 지식층들. 우리가 국회에서 이렇게 충성맹세하지 않느냐. 우리끼리 지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장군님 우리를 믿으세요. 이거예요. 야. 6.25 직전에 박헌영 일당들 남노당들이 하는 거를 지금 김일성 장군님 걱정하지 말고 넘어오시라요. 그래가지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얘네들이 김정은 장군님 걱정 말고 넘어오시라요. 이 사인을 보내는 거네요. 야, 근데 아까 이놈 이름 뭐야? 와, 이거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놈 이거. 야, 김광수. 이거 광주에 수상한 사람 그 광수는 이름하고 같으네. 김광수. 이놈이 어떤 놈이냐면요. 한총련 2기 정책위원장 했고 6.15 부산본부 공동대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통일교육위원 지낸 놈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알았죠, 이제. 이랬던 문재인 정부예요. 그러니까 수사 이 기능을 국정원에서 완전히 없앴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그냥 갖다가 다 퍼주고, 그 USB로도 주고, 아무 소리 못하고 북한에서 넘어오면 안대 씌워서 보내고, 공무원이 바다에서 헤매면 월북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게 만들고, 박지원이 같은 놈을 국정원장에 앉히면서 그 북한하고 무슨 소통을 했는지, 이런 놈들이에요. 야, 윤미향이 그러면서 이 인사말에서 이제 이 토론회를 주최했으니까 인사말에서 윤미향은 이럽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북 멸북 정책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고 걸림돌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이를 이용하고 이득을 취하는 미국과 일본의 군사동맹 체제를 해결길을 찾기 위해서 이 토론회를 열었대요. 목적이 이거예요. 제가 과도하게 해석한 거 아니죠. 윤미향이 얘기한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반북, 멸북 정책에 이게 자기네들한테 걸림돌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거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론회 열었다. 김정은에게 충성하는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장군님 보시고 있죠? 저 국회에서 이런 거 엽니다.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 허물라고 내가 떠들고 있고요. 윤석열 정부의 반북 정책, 멸북 정책 이거 걸림돌이 된다고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군님? 들으시고 그저 넘어오시라요. 이야. 그리고요, 아까 김광수뿐만 아니라 이때 모인 사람들이요, 기가 막힙니다. 요 토론자들도 여러 명 있잖아요. 아까 그건 발제 한 놈이고, 한신대 장창준 평화통일정책연구센터장이라는 사람은 또 이럽니다. 한반도 전쟁 위기 실제 하는데 그 근원은 북한 때문이 아니라 한미동맹 때문이다. 야, 이런 얘기를 하고요. 결의하나 이현희 사무총장은 결의하나. 야, 이거 이름도 이래요. 단체 이름이 결의하나입니다.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우지가 부끄럽지 않은 정부 주권을 가진 정부를 가져야 된다. 그 주권이라는 건 국제사회와 유엔이라든가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북한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다음 평화 어머니의 고은광수는 또 이럽니다. 이사장이랍니다. 북은 완전 자주국방이고 교육, 의료, 주거는 남쪽은 경쟁인데 북한은 무상이다. 어디가 성공한 데냐 이거예요. 북한이 성공한 데 무상이기 때문에. 야, 무상인데 혜택을 못 받아. 인민들이 거기에 무슨 의료가 우리처럼 혜택을 받니 이놈아. 교육이 제대로 혜택을 받니? 주거가 혜택을 받니? 엘리베이터도 안 돼. 겨울엔 난방도 안 되는 주거야. 무슨 혜택을 받아 도둑놈들아. 그러면서 친일 청산도 남쪽은 완전히 실패했고 북쪽은 성공했대요. 어디가 제대로 사는 것이냐 이렇게 또 물어봐요. 북한이 제대로 사는 거래. 와, 이놈들이고. 그 다음에 남북 민간교류 한용 이사장은 또 이럽니다. 짐승 같은 정치 세력이래 윤석열 정부를. 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평화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희망을 만들 수 있다. 이래서 200석 이상 확실히 만들어서 금년 말에는 윤석열 정부 몰아내야 된다. 이번 총선에서. 총선 겨냥해서 이렇게 안 되니까 200석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 몰아내자. 그런데 이런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거 총선에서 불리할 텐데 아니라니까. 장군님한테 충성하면 총선에 이긴다는 거예요. 장군님 총선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석 이상 하게 해주세요. 이 얘기예요. 우리 같은 국민들 신경 안 쓰네. 욕해봐 소용없어. 표는 니네들이 찍지만 결과는 니들이 만드는 거 아니잖아. 장군님이 만들어 자식아. 까불고들 있어. 이 얘기예요. 장군님 200석 이상 만들어 주십시오. 충성. 윤석열 정부 몰아내 짐승 같은 정치 몰아내고 장군님한테 다가가는 정부로 만들려면 윤석열 끌어내려면 4월 10일 날 200석 이상 확실히 만들어서 그냥 거부권도 행사 못하게 해달라 이 얘기. 야, 저는 요번에 부정선거 하기 어려울 거라고 좀 낙관론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뽕평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죠. 이낙연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점검도 지난번에 했었고 또 재점검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방비를 마련했을 것이다. 대놓고 부정선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봐서 이게 막가파식이 이제 부정선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2판 4판입니다. 장군님.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몰아내야지 안 됩니다. 이제 2판 4판 부정선거 논란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시라요. 그냥 200석 이상 한 다음에 그냥 다 작살 내겠습니다. 윤석열 몰아내고 이봉규 같은 놈 부정선거 떠드는 놈들 다 감옥에 쳐놓고 그냥 해결할 테니 그냥 200석만 만들어 주시라요. 장군님이 이렇게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야, 어마어마하네, 이놈들. 이게 국회의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겁니다. 이거를 윤미향 TV 등 뭐 촛불행동 TV 등 뭐 서울의 소리 이런 데서 다 유튜브로 참여하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제와의 전쟁 아찔할 뻔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찔할 뻔했다. 정권 안 찾아왔으면 그 아찔이라는 다 들어가요. 나라 얘기. 그래서 체제와의 전쟁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공산주의와의 전쟁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게 윤석열 대 살리지 왜 저런 얘기하냐. 천만에 경제도 살리고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이 똥 싸질러 놓은 거 치우느라고 지금 효과가 지금 바로바로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경제보다도. 배고픈 거는 조금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마이너스 뭐 이런 되는 거 지금 마이너스는 아니지만 우리 가정으로 얘기하거나 기업으로 얘기하거나 장사로 얘기하면 마이너스로 코로나 때 고통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근데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거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견뎌요. 이 북한 같은 체제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하는데 국회의원 하나가 얼마나 중요냐. 윤미향이 잡아 쳐넣었어야 되는데 못 쳐넣었잖아요. 그래서 자꾸 아쉽다는 거예요. 이 검찰. 윤미향 같은 이런 사람 왜 못 쳐넣어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게 만드느냐. 이재명이 왜 못 쳐넣어서 이 위험한 형국을 만드느냐. 김명수는 수사하고 있는 거냐? 문재인은 수사하고 있는 거냐? 왜 소환 안 하냐? 이런 불만이 지금 검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법원에는 물론이고요. 김명수가 싸질러 놓은 그 알박이 해놓은 판사들이 아직 안 바꿨으니 2월 달에 이제 바꾸니까 이때 한번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기대해 보고요. 검찰은 다르지 않느냐 이거예요. 검찰은 수사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왜 수사 안 하냐. 수사했으면 잡아쳐넣을 구속영장 제대로 청구해서 잡아쳐넣을 수 있지 않느냐. 왜 못 쳐넣느냐. 이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도 처음에 조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제와의 전쟁을 벌이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약간 섭섭했다는 거예요. 한동훈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저거 작전 미스인가? 저거 왜 못 쳐넣지? 왜 윤미향 같은 사람 왜 못 쳐넣지? 그 말고도 있잖아요. 그 위험한 사람들인데 이런 약간의 갸우뚱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원석 검찰총장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호남 출신이라서 호남 의식하는 겁니까? 호남 민심? 아니면 다음에 검찰총장 뒤를 정치를 모색하는 거예요? 근데 우파 신경 안 쓰는 뭔 정치를 모색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이거 이상한데. 윤미향 저지르잖아요? 아, 불안합니다. 이거 부정선거 또 있겠는데, 이거.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